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5일 화요일,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30분입니다. 30분 전에 미국의 장 마감을 했어요. 다우와 S&P 500은 장 중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 막판에 급반등을 했어요. 다우, S&P 500, 나스닥 다 3대 지수가 막판에 급반등을 했는데 다우는 마이너스 상태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S&P 500과 나스닥 100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한 달 반 전에 14,138이었습니다. 4월 26일이었어요. 근데 오늘 14,138을 넘어서 14,174, 오늘 0.74%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 100은 14,041이 최고였어요. 그런데 14,100을 넘어서 14,128, 나스닥보다 나스닥 100이 더 올랐습니다. 0.93% 상승을 했어요. S&P 500은 3거래일, 지난주부터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4,255, 0.18% 상승했어요. 장중에 계속 떨어져 있었거든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 최고가 4월 5일 날 3,305였습니다. 4월 5일이면 바로 며칠 후에 4월 9일 날 국내에서도 미국 테크 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상장을 했었잖아요. 꼭지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3,25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1% 상승을 했습니다. 판플러스는 FNGS ETN은 1.25% 보면은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판플러스 종목들이 두 번째, 그 다음이 나스닥 100, 그 다음이 나스닥, 그 다음이 S&P 500. 다우만 홀로 하락을 했습니다. 판플러스 종목 보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 오늘 2.47%, 110달러에서 120달러 쪽에 항상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는데 120달러를 넘어서 130달러 넘어섰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넷플릭스는 2.31% 상승을 했습니다. 또 테슬라도 1.27%, 그래서 다시 600달러 넘었습니다. 617.61달러 넘어섰습니다. 반도체주를 보면 퀄컴이 1.99, 약 2% 상승했습니다. TSMC가 오랜만에 2.33% 상승해서 120달러를 넘었습니다. 121달러. 110달러대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오랫동안 8만원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듯이 말이죠. 네덜란드의 이 반도체 장비 ASML 이 차트를 보면 정말 최고가, 정말 아름답게 상승 중이에요. 계속 최고가 경신 중에 있습니다. 700달러가 넘었어요. 709달러입니다. 오늘도 1.76%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나스닥 올랐기 때문에 QQQ도 0.95% 상승을 하고 SPY도 0.23% 상승을 했습니다. QQQ와 SPY 오늘의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맞는 댓글이 하나 있습니다. 댓글 소개합니다. 힐링 여행자님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입니다. 항상 저에 대한 고마움 됐습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태 미국 주식은 관망만 하다가 이제 SPY와 QQQ 해보려고 하는데 SPY로 시작되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정확히 여쭤보고 하려는데 유치한 질문이겠지만 답 꼭 부탁드립니다 했어요. SPDR, S&P 500 맞습니다. SPY 현재 지금 말씀하신 SPDR, S&P 500, SPY는 가격 보세요. 425.26달러입니다. 맞습니다. 또 QQQ, 인베스코 QQQ 트러스트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 344.51달러입니다. 종목 검색해보니 비슷한 게 여러 가지 있어서 초보 되시는 분들은 이 QQQ 또 S&P 500 이런 걸 이 종목을 치다 보면 국기가 있어요. 미국 국기 나와 있는 거 고르시면 돼요. 또 국기가 없을 때는 가장 위에
대부분 자리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종목일 것입니다.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 망설였지만 힐링 여행자님께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영업소 방문 안 하고 여쭤봅니다. 아, 영업소 방문 안 하셨어요? 그러면 차비 주세요. 차비. 좋은 정보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영상 그동안 쭉 보시면 답 다 나오는데, 그런데 제가 마침 QQQ와 SPY 오늘 얼마큼 올랐는지 하다 보니까 댓글 생각나서 말씀을 추가로 드렸습니다. 내일 정도에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 그럽니다. 줄여서 FED, 페드의 FOMC 정례회의를 앞두고 장중에 혼조세로 계속 왔다 갔다 막 했다가 막판에 3대 지수가 급반등을 했어요. 사실 주식 투자하기 전에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FOMC 회의, 연준, 페드, 연방준비제도 뭐 이런 게 뭘 중요합니까? 나 살아가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도움도 안 됐어요. 그러나 주식 투자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정보에 따라서 주가가 이 출렁이고 등락을 하거든요. 최근에 들어서는 이 금리 하락이 기술주의 긍정적인 작용으로 나스닥 최고치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면 주가하고 반대로 가요. 대부분 10년물 국채금리 오늘 2.19% 상승했어요. 그리고 공포지수라 그래요. VIX 그것은 4.47%나 상승했어요. 이렇게 두 지수가 다 상승할 때는 보통 보면은 3대 지수가 조금 떨어지던데 오늘은 나스닥도 오랜만에 한 달 반 만에 사상 최고치, 나스닥 100도 사상 최고치, 또 S&P 500은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뉴스 하나 중에 보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거 보면 월가에 이코노미스트 51명을 대상으로 6월 4일부터 10일, 그러니까 지난주죠,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응답자 중에 3분의 1, 33%가 연준의 그 테이퍼링 설명드렸죠. 채권이나 이런 자산 매입 그런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 테이퍼링 발표 시점으로 9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아마 내일쯤이에요. 연준이 FOMC 정례회의를 전후해서 테이퍼링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평상시엔 중요하지 않지만 투자 후에는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 국내 상장 미국 지수 추종하는 ETF들 많은 분들 투자하고 계시죠? 다들 상승을 했었어요, 어제. 그런데 이러한 종목들은 국내 지수와는 거의 관계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뭐 공매도를 치든 외국인 기관이 얼마큼 매도를 하든 거의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러한 ETF들은 국내 지수와 관계없고, 항상 제가 뭐 새벽에 매일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매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국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같은 경우도 나스닥 10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팡플러스주들, S&P 500 다 올랐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아마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4월 9일 날 상장을 한 미국 테크 탑10,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이러한 종목들 보면 미국 테크 탑10과 이 반도체 나스닥이 5월 13일 날 최저점이었어요. 미국 테크 탑10은 9,485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만원에 사셨던 분들 이렇게 5월 13일 날 4월 9일부터 한 달 동안 흘러내렸으니까 마음 아프셨습니까? 아니에요. 9,485원 이렇게 저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1090원입니다. 오늘 아침 9시 땡 하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한 달 만에 6.4% 수익을 본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은 똑같이 5월 13일 날 9,485원이 아니라 8,000원대로 8,715원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원까지는 안 왔지만 9,615원 한 달 만에 11% 상승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러면 은행에 넣어놨다 그러면 이거 10년을 기다려야 될 그러한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장 후에 한 달 동안 하락하는 동안 저가 매수 기회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주가가 상승할 때 그때 매수하는 것보다 하락할 때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것이 나중에 보면 항상 수익률이요 훨씬 높아요. 그러니 4월 9일 날 이 두 종목이 상장을 해서 만약에 떨어지지 않고 계속 1,300원, 1,500원, 1,700원, 11,000원 막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상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부터 100주, 200주, 500주, 1000주 모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비싸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한 달 동안 점점 떨어지는 상태에서 사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저가 매수가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증거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엄청 떨어졌었죠. 10,000원 이하까지.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면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한 달 후 아니면 6개월 후 매도를 해야 될 분들이 아니거든요. 노후를 생각을 하고 노후의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앞으로 3년, 5년, 10년 그 이상을 모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저가 추가 매수를 꼭 하세요. 앞으로 금리가 오를 것이다. 또 연준이 또 무슨 발표를 해요. 그 다음에 공포지수 올라가요. 10년물 국채금리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나스닥 100, S&P 500 다 사상 최고치지만 앞으로 일주일 후, 한 달 후에 또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 떨어지는 것이 8%, 10%. 무서워요? 절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저가 매수 기회예요. 그런 기회를 항상 놓치지 말고 주가가 떨어지면 절대 공포에 떨거나 무서워할 이유, 절대 근심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모아가는 사람들은 싸게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예요. 당장 팔아야 될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FNGS에서 어떤 분이 댓글이 하나 달았는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섹터 방 플러스 ETN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주식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려워서 지금까지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생각만 하고 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민숙입니다. 하셨어요. 그런데 주식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동기부여, 자기개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때도 말씀드리잖아요. 생각만 해서는 아무것도 못 이루어요. 제가 제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성격이 생각나잖아요? 그럼 다음날 무조건 실행해요. 사업을 할 때도 그랬고, 사업 구상을 24시간 저는 사업 생각만 하고 살았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면 집에 와서도 사업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딱 생각나죠? 다음날 꼭 실행을 해보고 싶어서 빨리 잠들어서 다음날 깨자마자 쫓아나가요. 그래서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실행을 합니다. 또 한동안 영업도 많이 하러 다녔어요. 영업이요? 한 집 더 두드려보자. 이 집 열릴 거야. 한 집 더 두드려보자. 열릴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하다 보면 마지막에 딱 열려요. 그러면 몇십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또 물건 팔고. 뭐든지 행동을 해야 돼요. 생각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께 수없이 강조해요. 그런데 그렇게 실행을 하고 행동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서 빛을 보신 분들은 맞아. 저래야 되거든. 저 사람 하는 말이 맞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해. 실제로 행동을 하고 실행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를 잡으신 분들은 다 인정을 하시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저는 외치고 싶어요. 생각만 하지 마세요. 꼭 주식을 얘기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사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이 FNGES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그거의 3배 레버리지 FNGU라고 있어요. 그것은 3배 레버리지예요. 제가 위험하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한번 봅니다. 3배 레버리지 다들 올랐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더 올랐어요. 인베스코 QQQ를 추정하는 거는 QQQ는 0.95% 상승을 했어요. 그럼 그거의 3배 레버리지 3배 나와야 되죠. 2.84% 3배 올랐어요. FNGS는 1.25%. 그러면 또 그거에 거의 3배. FNGU가 3.98% 올랐습니다. SOXS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1.4% 오르니까 SOXL은 4.2% 올랐어요. 야, 3배씩 오르니까 기분 좋죠? 대신 떨어질 때 무서워요. 장기적으로 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다 설명을 드렸죠.
세배 레버리지가 보면 QQQ보다 TQQQ, FNGS보다 FNGU, SOXX보다 SOXL이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역사적으로 보면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주가가 흔들릴 때, 경제 위기가 올 때는 만약에 30% 하락해 보세요. 세배 레버리지는 90% 하락돼요. 원금 거의 다 날아갈 정도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죠. 거기다가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중장년층 이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위험한 투자를 안 했으면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인버스나 레버리지는 가급적 설명도 안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또 ETF도 마찬가지예요. 패시브 ETF가 안전한 거지 액티브 ETF는 그만큼 공격적이라서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주가가 많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2년 후부터는 QQQ에 투자하든 국내에 상장된 나스닥 100에 하든 SPY, VOO, VTI 미국에 투자하든 S&P 500 ETF에 투자하든 팡플러스든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이든 다 똑같아요. 세금이 250만 원 공제를 하고 수익금에서 250만 원 공제를 하고 거기서 22%를 미국 주식처럼 똑같이 국내 상장된 미국 지수 추종하는 그러한 ETF들이 똑같이 미국 주식처럼 250만 원 공제하고 22% 세금을 제하기 때문에 굳이 달러로 교환해서 미국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뭐 성격이 다르죠. 더군다나 또 달러로 교환하게 되면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국내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종합가세 2천만 원 넘는다고 종합가세에 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2년 후부터는 어떤 종목을 하시든 간에 다 미국 주식과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꼭 FNG에서 안 하셔도 돼요. 국내에 팡플러스 있잖아요. 또 미국 테크 탑10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장기적으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달 후에 매도하고 단타 칠 사람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시죠? 노후에 3년 후,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격이 얼마이든 간에 매달 정액 적립식으로 꾸준히 사 모으시는 분들, 그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많이들 올랐습니다. 아침에 9시에 장이 열리면 이거하고 비슷하게 동조화가 돼 나갈 것입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